부모님 두 분을 2년 전에 보내드리고 저 혼자 잘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누구랑 오셨어요? 남자친구요. 혼자가 아니네요. 인간이 언제 외로운 줄 아세요? 혼자 있을 때가 아니에요. 홀로 서지 못할 때 계속 외로움을 타는 것 같아요. 근데 홀로 설 때 되게 우리가 깨닫는 게 뭐냐면 (24) 살의 여성입니다. 부모님 두 분을 2년 전에 보내드리고 오빠와 저 둘만 남았는데 앞으로 살아가면서 제가 잘 살아갈 수 있을지 확신이 들지 않습니다. 결혼할 때도 아이를 낳을 때도 혼자일 것인데 저 혼자 잘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누구랑 오셨어요? 남자친구요. 혼자가 아니네요. 지금 혼자 아니고 오늘 누가 오자고 해서 왔어요? 제가요. 너무 큰 일을 우리가 경험한 건데 삶이라는 게 우리가 다 사실 불확실하죠. 불확실하고 어떻게 보면 지금은 큰 나무가 두 뿌리 깊은 나무가 한순간에 뿌리가 뽑혀버렸기 때문에 같이 군락지를 이루고 있던 우리의 나무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근데 되게 희망적인 사실은 이제 그랬는데 이런 강연을 우리가 또 들으려고 하고 또 현장에까지 오려고 하고 또 이런 사연까지 쓴다는 것은 우리가 그 삶을 대면할 힘을 이미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 힘이 없으면 외부에서 도와줘도 사실 도움이 어렵거든요. 근데 우리 여성분은 이미 그 힘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결혼할 때도 혼자일 수는 없죠. 일단 남자친구가 물론 이제 지금 옆에 있는 분이 아닐 수도 있고 또 이제 그거는 또 다양성이라는 게 존재하고 지금 또 24살이고 또 삶이라는 게 또 이게 어떻게 될지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저기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혼자하고 홀로하고 다른 것 같아요. 결국은 우리가 유난히 외로움을 많이 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유난히 외로움을 많이 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보기엔 혼자 있어서가 아니라 홀로 서지 못할 때 계속 외로움을 타는 것 같아요. 인간이 언제 외로운 줄 아세요? 혼자 있을 때가 아니에요. 결혼했는데 외로울 때 진짜 외로움을 느끼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여자분들 표정이 그러면 언제 외로워요? 언제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홀로 서지 못할 때. 근데 홀로 설 때 되게 우리가 깨닫는 게 뭐냐면 인간은 누군가를 소유할 수 없다. 다만 특정한 한 시간에 그 찰나의 순간을 함께 하는 것이다. 근데 우리는 자꾸 소유의 개념이고 자꾸 내 바운더리 안에 있는지 확인을 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전화해서 어디야?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어요. 어디야? 어디야? 어디야 왜 묻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소재가 파악이 안 되면 되게 불안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연락이 안 되면 되게 불안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돼? 그리고 그거를 내가 너에 대한 애정도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너에 대한 애정도가 있으니까 항상 이렇게 언제든지 연락이 소재 파악이 되길 원하는 거야. 그거는 군대에서 5분 대기조라는 게 있어요. 전쟁이 터지지 모르니까 5분 안에 사인 주면 완전군장 다 해가지고 전쟁할 수 있게끔 만드는. 우리는 왜 그렇게 불안할까요? 의심해서일까요? 홀로 서지 못하면 외롭습니다. 그리고 홀로 서면 우리는 훨씬 그 외로움에서 자유로워져서 다른 사람하고 연합이 잘 될 겁니다. 그 어떤 말로도 엄마 아빠 일찍 우리를 떠나신 거는 얘기될 수가 없죠. 아버지 작년 11월 25일 날 돌아가셨거든요. 이틀 전에 꿈을 꿨는데 아버지가 나오신 거예요. 꿈에. 아버지 살아생전에도 한 번도 제 꿈에 나오신 적이 없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나오신 거예요. 근데 제가 새벽에 깼거든요. 저희 누나들, 형제들 단체 카톡방이 있어요.
뭐 누나들 뭐 있을 때 막 뭐 누나들 뭐 자기들끼리 얘기해요. 그럼 계속 막 깨떡 그러면 아유 진짜 언제부터 이렇게 사이가 좋았다고 막 그러면 카톡 막 26개 와 있고 막 그냥. 왜냐면 한 사람이 2마디씩만 해봐요. 이게 막 계속 막 늘어나는 거예요. 또 저 안 들어가면 창욱이는 왜 안 들어오니? 뭐 바쁘니까 이기주의자 막 이런 거 올라오고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새벽에 딱 깨가지고 아버지가 저랑 딱 아버지가 이렇게 해가지고 태어나서 한 번도 보지 못한 아버지의 온화함인 거예요. 너무 생생하게. 그리고 제가 아버지가 너무 젊더라고요. 저희 아버지 86세에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딱 지금 제 나이 전후 이 느낌에 아버지가 잠바를 입으셨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수트는 입으신 적이 거의 없거든요. 평생 노동일 하셨으니까. 그냥 잠바를 입고 되게 따뜻한 느낌으로 저한테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 천국 가셨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예 천국은 안 갔대요. 근데 그걸 되게 웃으면서 너무 따뜻한 에너지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천국은 안 갔는데 뭐 괜찮아 이런 느낌으로. 그리고 제가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신 걸 알더라고요. 꿈에서도. 그래서 제가 아버지 노동일에서 아들 키워줘서 아버지 감사해요. 저 절 한번 할게요. 저 때는 어디 중요한 일 있으면 꼭 절을 했거든요. 아버지한테. 이렇게 군대 갈 때도 아버지 저 군대 갔다 오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절하고 휴가 나올 때도 첫 휴가 나올 때는 절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아버지 저 키워줘서 감사해요. 제가 절 한번 할게요. 그리고 꿈에서 절을 딱 했어요. 그리고 너무 생생하니까 새벽에 깨서 단체 카톡방에다가 제가 이제 누나 나 아버지 꿈을 꿨는데 아버지가 꿈에 나왔어. 제가 이걸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너무 생생해서. 제가 처음으로 올린 거거든요. 제가 처음으로 형님 누님 아버지가 꿈에 나왔습니다. 너무 생생했어요. 아버지가 너무 온화한 모습이었고 제가 아버지에게 키워줘서 고맙다고 절을 했어요. 근데 최후의 반전. 근데 아버지랑 대화가 됐어? 저희 아버지 청각장애인이잖아요. 제가 여기서 소름이 확 돋으면서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버지랑 대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느낌이 뭔지 몰랐어요. 아버지하고 자식이 대화하는 이 느낌이. 그 눈물이 나면서 엄청 소름이 돋는 거예요. 제가 그게 없어서 너무너무 평생 외로웠거든요. 내가 아버지라고 불렀는데 아버지가 알아듣고 말하는 거. 전 그게 없었잖아요. 그게 제 눈의 외로움에 슬픔의 근원의 강이었고 블랙홀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랑 한 번도 대화를 못 해본 거예요. 근데 꿈에서 아버지랑 대화를 한 거예요. 태어나 처음으로. 그리고는 희한하게 제 멍에가 풀린 것 같아요. 제가 죽을 때까지도 전 아버지하고 그 생생하게 대화했던 그 따뜻한 느낌을 못 잊을 것 같아요. 인간은 언제 죽냐면 추억에서 사라질 때 죽는 거래요. 23살을 살면서 엄마 아빠의 추억이 있다면 부모님은 돌아가셨어도 사실은 우리 곁에 추억으로 남아있는 거는 일부 맞대요. 그렇지만 너무 아쉬움이 크죠. 너무 황망함이 크고 그거는 쉽게 사라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이렇게 대면하고 계속 하다 보면, 그리고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부모님이나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마음을 키워서 그분들이 우리 안에 계속 있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이 건강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돌아가신 분들을 추억할 수 있거든요. 너무 마음에 힘이 없으면 우리는 빨리 보내려고 해요.
그럼 보내는 것도 엄청 힘들어요. 그게 우리의 또 삶을 계속 영향 주고. 아버지가 꿈에 나오실지는 진심으로 몰랐네요. 그렇게 생생한 모습으로 살았을 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 따뜻함으로. 그리고 사람이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고 인지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 같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최근 잠수 이별을 당하고 자존감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많고 많은 이별 중에 잠수 이별은 처음이었을 뿐더러 이미 그 전에 이별을 많이 해보신 것 같네요. 그 사람이 나와의 관계, 내 가치를 겨우 이 정도로밖에 보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 더 괴로운 것 같습니다. 떨어진 자존감과 이 잠수 이별을 어떻게 극복해야 합니까? 저는 이 단어를 처음 들어보는데 잠수 이별이라는 게 뭐예요? 헤어지자는 말을 하지 않고 그냥 사라진 거예요. 전화해도 안 받고 문자도 안 받고 그러는 거예요? 네. 얼마를 만나셨어요? 사귄 거는 그렇게 길게 사귀진 않았어요. 얼마? 한 두 달, 세 달 그 정도 사귀었어요. 잠수할 만하다고 아니 생각합니다. 근데 선생님, 이건 지금 잠수가 아니라 물속에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지금. 2달 사이에 어떻게 물을 들어갑니까? 맨날 만났어요. 2달 사이에 한 몇 번 정도 만났어요? 그래도 한 일주일에 두세 번은 만났던 것 같아요. 일주일에 2-3번 만났으니까 한 10번 만났나요? 그쵸? 되게 많이 좋아했고 진심으로 좋아했어서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선생님 한 달 안에 딴 남자 사귄다에 제 팔을 하나 걸게요. 자, 아니 그만큼 매력 있다 이렇게 마무리 지을게요. 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작년 한 해 전국 투어 콘서트를 하면서 사람들을 가장 심금 있게 울린 강연 내용이 있었는데 저도 그거 어디서 들은 내용이에요. 그게 뭐냐? 마음이 아프다는 것은 당신이 진심이었다는 대사였어요. 선생님 지금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거 왜 아프냐? 이별했기 때문에 아픈 게 아니에요. 선생님이 진심이었기 때문에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본인이 지금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마음이 아픈 거는 재수가 없다는 뜻도 아니야. 황당하다는 뜻도 아니에요. 그건 다 그 사람과의 관계성이고 오롯하게 나로 보면 내가 마음이 아프다는 건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진심이었다는 뜻이죠. 매우 순도 높은.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 사람이 잠수해서 아픈 게 아니에요. 그 친구 입장에서는 잠수할 타임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이 너무 퓨어하고 그만큼 다 표현하지는 않았어도 선생님이 되게 깊이 있게 그 사람을 진심으로 대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저는 한 번 누군가를 만날 때는 되게 진심으로 많이 좋아하는 편이어서 그래서 새롭게 연애를 할 때 그 시기가 아까 저한테 막 한 달 뒤에 막 연애할 것 같다 했는데 저는 되게 시기가 되게 타이밍을 한 몇 길게 년? 잡고 네. 몇 년 있다 만날 거예요, 그럼 새로운 사람? 아니 근데 그냥 사람을 사귈 때 좀 진지하게 사귀는 편이어서 좀 그런 아니, 진지한 사람이 또 올 수 있잖아요. 그렇긴 하네요. 그러니까 이 기간의 문제가 아니라 진정성의 문제잖아요. 맞죠? 네. 그러면 제가 그 남자 입장에서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선생님, 저 오늘 처음 봤죠? 네. 근데 만약에 그 남자 입장에서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은 되게 지금 보통의 여성보다 되게 진지하고 진중한 인간관계를 원해요. 나는 뭐 그냥 알아보려고 연애하는 거 아니야. 나는 내 목숨 걸고 연애하는 거고 내 인생 걸고 얘기하는 거고 나는 너만 바라봐. 난 다른 사람 뭐 주위에 유혹이 있어도 나 그런 거 다 걷어내고 나 당신만 바라보는 스타일이야. 그런 사람인 거죠. 안 그러려고 하는데 그러는 것 같아요. 뭔 말이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연애를 할 때
그 사람이 1순위가 되면 안 되는데 그 사람이 1순위가 돼버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지금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 사람에게 되게 올인하고 진심으로 뭔가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 상대방 남자는 나도 진실한 사람이 아닌 건 아닌데 너무 그런 거 나 좀 부담스러운데? 근데 얘가 너무 딥하게 오네? 너무 진정성으로? 나는 좀 캐주얼하게 좀 만나고 싶은데 나는 그냥 만나서 그냥 가볍게 잘 지냈어? 커피 한 잔 마시고 그러려고 하는데 얘는 꼭 헤어질 때 기도하자고 헤어지네. 예를 들면 그만한 진정성으로 그럼 난 좀 부담스러운데. 이럴 수 있다는 거 1번. 2번, 우리 여성분이 진정성으로 짧은 기간이지만 10번 전후밖에 안 만났지만 너무 깊게 갔는데 이 남자는 이게 그렇게 깊은 관계인지도 모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3번, 이 남자는 거절하는 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왜? 본인도 거절을 많이 당해봤으니까. 부모님에게나 주위의 환경에게나.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이 저렇게 진정성 있는데 내가 저 사람을 거절하는 게 너무 미안한데. 근데 미안하다고 말하기도 좀 그러는 거야. 너무 약하고 힘이 없으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남자 입장에서. 어때요? 3번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이제 좀 이해되죠? 자, 그 남자한테 마지막 메시지 한번 할래요? 그래도 이거 마지막이라고 하고 딱 우리 깔끔하게 정리합시다. 괜찮죠? 응, 마지막으로 오빠한테 오빠 하고 얘기하세요. 오빠도 똑같은 사람 만났으면 좋겠어. 이것이 MZ다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네요. 아주 짧고 배부 깊숙이 찌르는 단도. 오빠도 제가 정확하게 해석하면 오빠도 그런 년을 만났으면 좋겠어. 그래서 내가 당한 이 느낌을 오빠도 느껴봐야 내가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알 것 같아 라고 하는 MZ세대의 아주 정확한 메시지 감사해요. 저는 솔직히 제 강연을 결혼하기 전에, 연애하기 전에 사람들이 좀 많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잘 오셨어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 어떻게 결혼이라는 게 되게 오랜 플랜인데 그 전에 우리가 다양한 경험들을 해보고 나도 나를 알고 나도 상대를 알고 그리고 나서 선택을 해야지. 우리는 너무 처음에 손잡은 여자랑 처음에 키스한 남자랑 결혼하려고 하는, 저는 그게 옛날에는 좀 되게 순수하다고 생각했는데 요즘 들어서는 그거는 조금 이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뭐 제 아이에게나 제 후배들이 있다면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야, 처음에 손잡은 사람이랑 처음에 키스한 사람이랑 너 계속 연애하고 결혼해라. 전 그게 되게 막 몽글몽글한 이상형이었거든요. 아니, 그렇다고 뭐 막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니라, 마음을 열고 잘 만나고 또 웬만하면 잘 이별하고 그렇게 본인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라. 그 말씀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잘 될 겁니다. 잘 되기를 빌게요. 감사해요. 저는 정말 MG TV에서만 봤지 실제로는 처음 봤어요. 아니 근데 이거는 진짜 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나와 다른 세대 사람과 이렇게 살아봐야 저는 오히려 세상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냥 다 나처럼 생각하는 사람, 다 나 같은, 그 얼마나 재미없어요. 전 그래서 오늘 MZ세대도 오고 50대 60대 어르신도 오고 이런 게 오늘 참 너무 감사하고 좋아요. 그리고 복 받은 것 같아요.
감사해요. 진심으로. 연애 잘 될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오빠도 뭐 아무튼 뭐 자기 그게 있겠죠. 그런 년 만나길 바라고요. 마지막입니다. 아버지께서 최근에 어머니 돌아가시고 많이 힘들어하십니다. 저도 어머니가 보고 싶으면서도 많이 힘들어하시는 아버지가 지금은 더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조금이라도 힘을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렇다는 건 이 글자체로 봐서 아드님하고 아버지하고 오신 것 같아요. 글자체가. 아니면은 그 여군을 갔다 오신 따님하고 아버지하고 오신 것 같은데, 우리 아드님이에요, 따님이에요? 손 한번 드세요. 아, 그래요. 아드님. 역시 아드님이시군요. 마이크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극장을 가거나 이런 자리 오는 건 상당히 이례적이잖아요. 네. 보통 이렇게 하세요? 아니면은 어떠세요? 아버지하고. 예전에 어머니 살아계셨을 때는 두 분 이렇게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뭐 이런 극장이나 보내려고 하는데 별로 안 좋아하셔갖고 싫다고 하셨는데, 오늘 또 제가 이제 이런 강연이 있다 해서 소개시켜 드려갖고 같이 오자고 해서 왔거든요. 근데 원래 오늘도 이 사연을 내가 내자고 했었는데 아버지는 원래 내지 말자고 하셨는데 제가 후회될까봐 제가 그냥 몰래 냈거든요. 그래서 좀 아버지가 좀 요즘에 많이 힘들어하시고 엄마 많이 보고 싶어하시고 우는 거 보면서 저도 엄마 보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면서 오히려 아빠가 더 걱정이 많이 돼갖고 이런 자리도 오늘 오게 됐는데, 오늘 좀 조금이라도 좀 아직은 좀 추스리는 단계신 것 같은데. 엄마 돌아가신 지는 얼마 되셨어요? 제가 저번 달 6월 20일 날 돌아가셔갖고 얼마 안 되셨네요. 그 백혈병 걸리셨었는데 한 2년 한 반 정도 그 투병하시다가 그 아버지도 그 전에 바로 직장인데 정년퇴임 하시자마자 근데 재밌게 노실 나이인데 그때부터 갑자기 아프셔갖고 그렇게 좀 두 분 다 좀 불쌍하신 것도 있고 그런 감정이 많았었는데 이번에 돌아가셔갖고 좀 그렇게 됐어요. 아버지가 저를 이런 강연을 아셨나요? 아니면 그냥 아드님이 가자고 하니까 그냥 오신 건가요? 가자고 하니까 오셨는데 오늘 여기 사진 보시고 이 TV에 많이 나오셨던 분이라고 알고 계시긴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아버님 오늘 아드님하고 이런 모임, 이렇게 외부에 뭐 강연 듣거나 영화 보는 건 이때까지 좀 하셨어요, 아버님? 영화 같은 거는 좀 본 것 같아요. 아, 영화. 예. 아, 아드님하고요. 네. 사이가 되게 좋으시네요. 보통 아버지하고 아들 사이 안 좋은데.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아, 지금 안 좋다고 고개를 아드님이 이렇게 아니라고 얘기해. 그래도 아버님하고 참 이렇게 오기가 쉽지 않은데. 어머니하고는 몇 살 때 그렇게 결혼하셨습니까, 아버님은? 30살 때 30살? 4살 차이인데 30살 때 결혼했습니다. 30살, 제가. 26살 때. 예. 그래도 사이가 아버님 보통 대한민국의 엄마 아버지가 그렇게 막 좋지는 않은데 그래도 사이가 되게 좋으셨던 것 같아요. 예, 뭐 이렇게 나쁘지는 않고 나쁘지 않고. 예, 잘 지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한민국에 부부 사이 좋은 집이 있다고. 실제로 사람의 가장 큰 스트레스는 배우자가 우리를 먼저 떠났을 때랍니다. 그게 스트레스 지수로 인간이 지상에서 겪는 고통의 가장 큰 고통이래요. 아버님은 어머님한테 좀 고마운 게 많으세요? 미안한 게 많으세요? 어떠세요? 그래서 제가 그 간병을 한 2년여 하면서 2년 좀 3년 한 횟수로 3년 하면서 지금 이렇게 간병할 때는 힘들어도 모든 걸 갖다 감수하면서도 이런 지금같이 이런 불안감이나 뭐 이렇게 또 그냥 두려움 이런 게 없었는데 지금 가고 난 한 달부터 바로 그냥 이렇게 집에 혼자 있다 보니까 너무 불안하고 모든 의욕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큰아들인데 둘째 아들은 아들만들인데 둘째 아들은 결혼해가지고 지금 손주까지 다 두 명이 있고 그런데 이제 큰아들은 아직 결혼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모습을 지금 안고 살다 보니까 집에 있는 것조차도 두렵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걸 보고 큰아들이 아마 여기 이런 강연이 있다고 그랬는데 나에 대해서 좀 도움이 됐으면은 괜찮지 않을까 해가지고 이렇게 그냥 아무 얘기 없이 그냥 같이 왔습니다. 내가. 근데 너무 그때 그 간병할 때는 진짜 힘든 줄은 몰랐는데 희망이 있고 그런 힘든 줄 몰랐는데 지금은 너무 힘들어. 그래도 오늘 아버님 여기 한두 번은 웃으셨습니까, 아버님? 저한테 그런 생각을 있게 해줄 때는 또 웃음도 나오고. 아, 웃음이 나왔어요, 네, 아버지.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면 아버님 다음 달에도 여기서 아마 할 거거든요. 혹여나 아버님 오시겠다고 하면 제가 아버님하고 아드님은 무료로 초대하기가 좀 그런데 아드님까지 오케이. 또 효자니까 제가 사실 88,000원 좀 크거든요. 근데 제가 아버님하고 아드님 다음 달에 오시겠다고 하면 꼭 좌석 따로 빼놓을게요. 네. 그리고 네. 저기 어떻게 이제 우리 아들이 저 유튜브 들어가서 보다 보니까 제가 해병대 나왔어요. 아이고 필승, 아이고 선배님, 아이고 713기입니다. 아이고 하늘 같은 선배님이시나. 아이고 그러시구나. 그래서 내가 보니까 김상욱 교수님도 해병대 나오셨더라 그래가지고 보니까 한참 이제 후배인데. 네. 필승! 그래서 아유 그 선배님, 아이고 선배님, 아유 그러시구나. 아, 그래서 더욱 이렇게 마음이 끌리게 돼가지고 더 온 이유 중에 아유 감사합니다. 또 해병대 후배로서 또 이 해병님만 느낄 수 있는 뭐 그거 있죠. 정말 아버님 꼭 다음 달에 아버님 모시고 오시고. 군대 갔다 왔어요? 육군요? 안 돼요. 해병대 아버님 오직 해병대지 않습니까? 네. 둘째 아들은 해병대 갔다 아 왔어요. 그런 애가 되죠. 둘째를 데리고 오시지 그러셨어요, 아버님. 지금 7사단 안 되죠. 지금 귀신 잡아야죠. 지금 귀신 잡아야 돼요. 아이고, 네, 참. 언젠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하고 저하고 사이가 안 좋을 때 그리워할 아버지가 없는 것이 슬픈 것인가? 그리운데 만날 수 없는 아버지를 둔 아들이 슬픈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리운데 만날 수 없는 것이 더 현존하는 슬픔 같아요. 그래도 참 그리워할 수 있다라는, 슬퍼할 수 있다라는 이 슬픔이 너무 크고 이 그리움이 나를 죽음에 이르게 할 만큼 슬프다는 게, 힘들다는 게 너무 슬픈 일이지만, 그래서 감히 그 무슨 말로도 위로할 수 없지만 그리움을 줄 만큼의 사랑의 관계가 있었다는 건 참 인생으로 태어나서 부부로서 큰 복인 것 같아요. 내가 그 사람을 그리워하고 그 슬픔이 너무 먹먹해서 밥이 내키지 않고 두렵고, 그 어려운 시절에 해병대 가셨을 때도 두렵지 않았었을 텐데 아내가 사라지고 나 혼자 있는 이게 너무 두렵고 먹먹하고 한없이 땅으로 꺼지는, 그것은 사랑의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나타난 리액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슬픔은 참 이 슬픔대로 있는 거지만, 그러한 사랑의 관계와 좋은 관계를 맺었던 것은 또한 선배님이자 아버님의 큰 또 어머니가 선물이셨던 것 같고, 언젠가 모든 사람들이 삶을 마감하는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삶을 마감했을 때 지금 우리의 함께 지냈던 가족이든 친구든 그 누군가가 우리가 먼저 떠났을 때
정상의 삶으로 돌아오지 못할 만큼의 고통은 아니어도 그렇게 그리움에 힘들어하는 관계를 맺는 우리의 삶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할머니, 손자 커플입니다. 50년 넘는 세월 동안 상의도 없이 혼자 결정하는 남편의 위로받지 못한 50년. 늦게나마 할머니 마음에 평화가 찾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에 할머니와 데이트 나왔습니다. 할머니가 평소에 그 선생님을 많이 좋아하셔가지고 하늘이 주신 기회다 싶어서 하늘까지 나왔네요. 이 남편이 한 번도 미안하다, 고맙다 이런 말 한 번 안 하고 지금 3년 전에 3개월을 집을 나갔었어요. 내가 누가요? 나가라 그러지 않아도 나가요. 얘가 너무 자상하고 내 힘든 걸 다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안아주고 한 여사 이리 와 한번 안아줄게. 저런 데서 봐도 어디서 한 여사 돌아보면 얘야. 너무 그거 감사하죠. 희한하네요. 할아버지 씨인데 어떻게 저렇게 다를까요? 우리 손자하고 나와서 저희 사진 한번 찍으시죠.